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록체인 전문 뉴스 NBN B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크립토 이슈 짚어봅니다. NBN 이수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5월 테라 루나 사태부터 하반기 FTX 사태에 이어서 위믹스 상장 폐지까지 그야말로 투자 심리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불편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민관의 미비한 제도 논의와 이 지자체가 진행하는 사업의 지지부진한 진척을 이유로 꼽을 수 있습니다. 2017년 일어났던 코인 열풍 이후에 국내 디지털 자산 시장의 투자자 수는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면서 현재 8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련 법과 제도 또 산업이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지 못하면서 이 투자자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는데요. 먼저 이 정무위 법안 소위가 잇따라 취소되면서 주요 금융 관련 법안의 연내 도입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야 대치에 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안들의 올스톱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건데요. 어제 열리기로 한 정무위 법안 1소위가 또다시 취소됐습니다. 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국회 해임 건의안을 두고 여야 대립이 격화되면서 취소된 건데 이 법안 소위는 법안의 쟁점을 협의하고 수정하는 입법의 첫 관문입니다. 올해 들어서 정무위 법안 심사 소위는 1소위와 2소위 각각 2번밖에 열리지 않았는데요. 정무위가 다뤄야 할 법안은 수백 건에 달하는데 이 횟수는 턱없이 부족한 횟수였습니다. 네, 국회에서 발의된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뭔가요? 네, 시세 조종이나 이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 거래 금지 행위와 또 이 디지털 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시와 신고 의무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또 금융당국 내 디지털 위원회를 신설하고 이 불공정 거래가 적발됐을 때 압수수색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이 돼 있는데 이 법안이 도입돼야 이 국내에서도 회계 부정과 같은 일이 있었던 FTX 사태를 사전에 막고 또 처벌할 권한이 생기는 겁니다. 여야 정무위원 모두가 이 법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이 소위만 열리면 상정이 되어서 통과될 수 있는데 이 정치권 갈등에 발목이 붙잡힌 겁니다. 업계 관계자는 디지털 자산법은 정식 입법 전이라도 이 소위 통과만 되어도 입법에 대한 기대감으로 디지털 자산 시장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것이라면서 정치권 다툼에 밀릴수록 투자자 보호만 늦어진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관련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게 비단 관해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은 게 민간 협의체인 닥사도 비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지난 6월 이 제2의 테라 루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디지털 자산 거래소 민간 협의체 닥사가 출범했습니다. 이 닥사는 국내 5대 거래소가 상호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디지털 자산 거래 지원 개시부터 종료까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강화된 규율 방안을 마련하고 위기 대응 계획 수립을 위한 공동 대응, 또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하고 또 투자자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등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법안 검토와 지원 활동을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출범 반년이 지난 지금 이 기본적인 투자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닥사의 행보에 이 민간 협의체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위믹스 사태 이후에 닥사의 상장 폐지 절차에 지적이 제기된 건데요. 이 상장과 상장 폐지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공개되지 않았고 또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비판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또 상장 폐지 논의 과정에서도 각 거래소 대표가 아니라 실무진이 참석하면서 이것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이렇게 모두 민관 모두가 디지털 자산의 산업이 발전이 되는 기반이 되는 이 투자자 보호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곳이 한 곳 더 있죠. 부산시가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만들기로 했고 사실 어제 굉장히 구체적인 안을 냈습니다. 네. 하지만 여러 차례 잡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이제 중요했던 부분이 뭐 오더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야 되는데 네. 자체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있느냐? 해외 거래소와 MOU를 맺었는데 네. 사실상 해외 거래소가 국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느냐? 네. 이런 문제점들이 또 제기되고 있죠. 네. 이 4년 전,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 4년 전에 부산시가 블록체인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업계에서는 이 부산이 디지털 자산 산업의 허브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증폭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가 무색하게 그동안 부산에서 이 실질적으로 진행된 사업은 한두 개에 불과한데요. 심지어 최근 추가 진행을 위해서 신청한 사업 6개가 모두 탈락하면서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게다가 이 부산시에서 직접 설립하고 진행한다는 거래소는 선물 거래소인지 일반 거래소인지 여부의 불투명성에 더해서 이 설립 자체에 대한 논쟁도 좀 분분한 상황입니다. 네, 부산시 같은 경우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 설립을 한다고 했다가 또 재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다가 또 여기에 대한 반박 기사까지 나왔었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네, 부산시는 당초 이 바이낸스와 FTX 등 해외 거래소와의 연계를 통해서 선물 거래소를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이 FTX의 파산 등으로 차질이 빚어졌고 이 과정에서 국내 거래소와의 연계는 전혀 없어서 어려움이 더해졌는데요. 그러던 와중 최근에 다시 거래소를 설립하겠다고 밝혔지만 전반적으로 이 부산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또 직접 진행하는 사업들 전체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 이번 19일에 출범한다는 이 추진위원회의 소식에도 업계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업계 전문가는 크립토 윈터로 투자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데 왜 이런 시기가 도래했는지부터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테라 루나 사태가 일어난 지 반년이 넘었고 이후 자정 활동을 위한다면서 만들어진 닥사부터 시작해서 또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겠다는 부산시의 거래소 설립까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관의 입장에서 우선시 되어야 할 투자자 보호를 뒷전에 둔 행보에 투자자 800만 명이 모두 피해를 떠안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민관 모두 이 지지부진한 상황을 타개하고 이제는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금융위가 이제 증권형 토큰 가이드를 내달 공개하겠다라는 소식인데요. 원래 연내 공개할 예정이었죠.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을 내년 1월에 내놓을 것으로 오늘 한 매체 보도로 인해서 알려졌습니다. 증권형 토큰이 어떤 건지부터 좀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네, 증권형 토큰이란 이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이나 주식, 채권 등의 금융 자산을 이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에 연동한 디지털 자산을 말합니다. 이 부동산과 미술품, 또 주식과 같은 다양한 자산에 이른바 조각 투자로 불리는 분할 소유를 가능하게 해서 투자자의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는데요. 이 실물 가치에 근거하기 때문에 다른 디지털 자산보다 리스크가 낮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런 증권형 토큰은 상품이 아닌 증권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이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이 증권성을 갖춘 토큰의 정의와 유통을 위해서는 제도가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면서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그 타이밍에 맞춰서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서 내년 1월 우선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디지털 자산 발행사와 거래소들은 내년 초에 공개하는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자신들이 발행하고 유통하는 이 디지털 자산의 증권성을 따져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증권으로 포섭될 만한 디지털 자산이 많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증권형 토큰의 이 가이드라인이 이제 공개가 되면 디지털 자산 시장에는 이게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이 코인을 상품으로 인정받는 것이 수월해질 수도 있다는 전망에 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 호재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업계 전문가는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 이 증권의 기준이 명확해지면서 이 금융위 측에서 발표한 증권의 기준에만 속하지 않으면 상품으로 취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금융위의 가이드라인이 규제가 아닌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증권사들도 이제 좀 앞다퉈 들어오고 싶어하는 증권사들이 많이 있고 네, 가이드라인이 좀 빨리 나와야 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디지털 자산 업계에서는 거꾸로 지금 코인으로 장사를 잘 하고 있었던 프로젝트들이 또 이제 증권성으로 인정이 돼서 졸지에 이제 증권형 토큰으로 둔갑을 하게 되는 그런 위험성에 대한 또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이 미국의 경우 SEC와 리플랩스가 리플의 증권성을 두고 수년째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또 이달 7일 미국의 한 하원 의원은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볼 수 있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달 테라폼레스 전 직원들이 검찰 수사에서 그 기존 금융 투자 상품을 참고해서 루나의 수익 모델을 개발했다고 진술했다고 알려지면서 또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금융위가 발표한 증권형 토큰의 가이드라인이 코인 시장의 증권성 다툼을 불식시킬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디지털 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디지털 자산 인출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면서 안정성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USDC의 인출을 중단했다가 재개하기도 했었는데 현재 상황 어떤가요? 네, 바이낸스는 이 트위터를 통해서 토큰 수합이 이뤄지는 동안 스테이블코인 USDC의 인출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힌 이후 8시간 만에 인출을 재개했습니다. 자오장펑 바이낸스 CEO는 USDC의 인출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고 일상적인 상황이라면서 담담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바이낸스 발행 스테이블 코인인 BUSD를 USDC로 수합하려면 뉴욕에 위치한 은행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해당 은행이 몇 시간 동안 문을 열지 않았는데 영업을 시작하면 USDC 인출 중단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 앞으로 다양한 수합 채널을 구축할 방침이고 BUSD나 USDT 등은 인출이 가능하다면서 투자자들을 좀 안심시키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서 이 투자자들이 BUSD를 USDC로 수합하는 방식으로 바이낸스에서 자금을 빼내려고 한다는 사실을 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 FTX 사태로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 대한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자금 세탁 등의 혐의로 바이낸스 경영진이 수사를 받고 또 재무 구조가 불투명하다는 의혹이 나오자 이런 상황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도 굉장히 많은 연락을 받았는데 네. 빼야 되는 거 아니냐. 바이낸스에 이제 투자금을 두고 있는 투자자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평소에 투자 조언을 이제 좀 네. 요청을 하셨던 분들까지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공통된 고민이었다는 거죠. 코인 시장의 불안감이 정말 컸었던 하루였는데요. 네. 시장 반응은 어땠나요? 그렇습니다. 8시간 만에 재개가 되긴 했지만 USDC의 인출 중단으로 코인 시장의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하루 동안 바이낸스 플랫폼에서 16억 달러의 자금이 인출됐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바이낸스의 자산이 600억 달러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서 큰 출혈은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되지만 FTX 사태 여진이 이어지는 상황이어서 경계 심리는 좀 여전한 상황입니다. 국내 업계도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빗썸 관계자는 이 FTX 사태 때도 징조가 있던 상황에서 어느 순간 갑자기 여파가 커진 측면이 있다면서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고 또 코빅 관계자도 내부적으로 바이낸스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FTX 사태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국 검찰이 샘 뱅크먼 프리드 전 FTX 최고 경영자를 기소했다고 하네요. 어떤 혐의죠? 네, 현지 시간 14일 디크립트에 따르면 미국 검찰은 이 뱅크먼 프리드를 금융사기와 자금 세탁 공모, 또 불법 선거자금 공여 등 8가지의 범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미국 검찰의 공식 발표 이후에 뱅크먼 프리드는 바하마 왕립경찰에 구금됐는데요. 뱅크먼 프리드는 수백만 달러를 정당에 기부하고 또 정치인에게 로비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고 지난 13일 미국의 요청으로 바하마 현지에서 체포됐습니다. 네. 네. 금융규제당국 SEC와 CFTC도 SBF를 기소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네. 어떤 혐의인가요? CFTC는 이 뱅크먼 프리드와 FTX 또 알라메다 리서치를 연방 상품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CFTC는 뱅크먼 프리드와 FTX 임원진이 알라메다에서 수억 달러의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매입하고 정치인에게 기증했다고 주장하는데요. 또 FTX 임원진은 알라메다가 플랫폼 거래에서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이 알라메다의 FTX 표준 프로세스에 대한 예외 사항을 적용했다면서 선물 거래와 외국 거래를 규제하는 이 상품 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SEC는 증권법과 증권거래법의 부정행위 방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고소했는데요. SEC는 이 뱅크먼 프리드가 FTX 투자자금 18억 달러 이상을 알라메다 리서치에 몰래 빼돌린 점을 지적했습니다. FTX와 알라메다 리서치가 비밀리에 고객 자금을 무단으로 탈취해서 단연간 사기 계획을 꾸몄다고 본 것인데요. 이 게리 겐슬러 SEC 회장은 이 뱅크먼 프리드는 투자자에게 FTX가 시장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속였고 또 이를 바탕으로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샘 뱅크먼 프리드는 13일자로 체포가 됐고 또 이제 네. 기소까지 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네, 현재 시간 14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뱅크먼 프리드의 변호인은 바하마 법원에 25만 달러의 보석금을 신청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바하마 법원은 이 뱅크먼 프리드가 도주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보석 신청을 기각했는데요. 이 변호인은 뱅크먼 프리드 전 CEO가 우울증과 불면증을 앓고 있지만 범죄와는 관계가 없고 또 여러 기회가 있었음에도 바하마를 탈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고
보석 신청이 인용될 경우에 전자 모니터링과 지역 경찰의 감시를 거부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 퍼거슨 프랩 판사는 뱅크먼 프리드 전 CEO의 보석 신청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변호인의 보석 요청을 기각하면서 내년 2월까지 바하마 교정국에 구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열악한 수감 조건으로 악명이 높은 바하마의 폭슬 교도소에 구속 수감된 상태로 미국 정부의 범죄인 송환 조치에 대응해야 할 전망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FTX 사태까지 다양한 크립토 이슈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